반갑습니다. 이반장이에요. 예. 양쪽 다, 예, 되고 있죠? 예, 가로, 세로, 예, 오케이. 반갑습니다. 이반장이고요. 예. 잘들 지내셨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전기에 대한 영상 찍어볼 거고요. 이 전기에 대한 걸 빨리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이제 원래 올리던 그 고물 해체도 하고 이제 본 채널 목적에 맞는 그 영상을 빨리 업데이트를 하는데, 예, 이 전기 카테고리를 아직 못 끝내서 요즘에 이렇게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카테고리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이네요. 예, 오전 1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요. 요즘 비가 와도 일을 했는데, 예, 오늘은 조금 쉴까? 일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쉴까 생각 중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버전이 이제 마이크가 음성이 잘 들어갈 거예요. 원래 세로 앵글은 제가 음성을 그냥 그 스마트폰 자체 오디오 입력 신호로 녹음을 했는데, 그 세로 앵글이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답답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 무선 마이크를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똑같은 거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크가 2개죠. 예, 마이크가 2개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예, 오디오가, 예, 잘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세로 앵글로 보시는 분들은 잘 된 일이죠. 예, 희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 거냐면은, 예,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직류와 교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영상 시간은 물론 그렇게 길지가 않을 거예요. 역시나 고물 채널이라 그런지 이 전기에 대한 영상은 진짜 조회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제일 안 나오는 거 6회?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도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 잘하셨어요. 뭐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라서요. 저도 이제 조회수 안 나올 거를 알고 있었지만, 예, 저 스스로 이제 전기 공부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자꾸 잊어먹어요. 사람이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자꾸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한 내용을 좀 남겨놔서 스스로 기억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컸기 때문에, 예,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6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예, 그거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는, 예, 계기가, 예, 됐었던, 예, 녹화였고요, 방송이었고요. 예, 아마 이 전기 카테고리는 아마 마지막까지도 조회수는 얼마 안 나올 거예요. 네, 알고서 하는 거니까. 네, 큰 실망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류와 직류에 대한 얘기 해볼 거예요. 직류, 교류, 직류. 아마 이 일반인 분들이면 가장 많이 접해보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했던 뭐 전압, 전류, 저항, 전력, 이 4가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이제까지 많이 접했을 법한 그런 의미나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저도 잘 몰랐고요. 그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기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흔적을 남겨놓으려고 오늘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류 먼저 얘기해 볼까요? 직류. 그 직류는 이제 그 보통 직류. 자, 직류는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를
삽입해서 쓰게 되는 그런 전자제품은 다 이제 직류로 움직이는 가전제품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직류, 영어로는 이제 DC라고 그러고요. 교류는 이제 AC라고 표기가 돼 있죠. 그 가전제품에 직류는 DC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DC라고 돼 있으면 이건 직류구나. 다시 말해서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받아서 움직이는 전자기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그 DC로 움직이는 전자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원이 별로 안 들어있어요. 예, 고물적으로 접근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조금 먼저 할게요. 이 교류로 움직이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변압기가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압기. 이제 모터 코일을 얘기하는 거죠. 변압기. 예, 모터 코일. 트랜스라고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가장 많이 우리 고물 잡게 되면 이제 접하는 것이 트랜스, 전자레인지 까보면, 까면은 그 안에 이제 큰 트랜스 덩어리 하나 나오잖아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트랜스 멸망전도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뭉치가 변압기의 트랜스입니다. 구리 뭉치. 그리고 이제 전자기판, PCB 기판을 봐도 거기가 막, 변압기가 있어요. 코에 감춰져 있는 그런 변압기가 달려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교류로 움직이는 가전제품에는 다 변압기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이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서운하겠지만, 이제 구리가 감겨 있다면 좋죠. 땡큐죠. 그래서 보통 DC로 움직이는 가전제품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원이 별로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물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넣어서 움직이는 요만한 선풍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배터리로, 보통 배터리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그런 가전제품은 이게 전압값이 큰 제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전압이 별로 안 세잖아요. 한 자릿대 전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자릿대 5V, 6V,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배터리로 움직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전압, 고방전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무선 이제 진공 청소기라든지, 그리고 전동 공구라든지 그런 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런 거에는 이제 그나마 좀 방전값이 큰, 전압값이 큰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꽤 이제 그나마 우리가 원하는 자원이, 고물적으로 원하는 자원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더 높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제가 말하는 도중에 나왔던 아마 뭡니까? 청소기를 제가 예를 잘 든 것 같아요. 청소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유선 청소기 같은 경우를 까보면, 저도 이제 유선 청소기 모터를 수십 개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멸망전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구리 모터가 꽤 큰 게 들어있어요. 이제 교류로 움직이는 이제 우리가 코드를 꽂아서 하는 이제 유선 청소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보통 우리가 다이슨 청소기, 그리고 이제 무선 청소기 있죠. 무선 충전해서 쓰는 이제 코드 제로라든지 그런 무선 청소기를 까보면은 배터리란다. 모터가 요만합니다. 모터가 굉장히 조그매요, 모터가. 그래서 별 고물에 대한 재미를 못 봅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예를 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무선 청소기와 유선 청소기.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고물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래서 직류는 고물적으로 접근했을 때 안 좋다. 직류로 움직이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고물을 주울 때도 배터리를 꼽아서 무선으로 쓰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다. 고물적으로. 그 정도로 이제 부합해서 생각해보면 더 재밌겠네요. 그래서 직류는 이제 DC라고 가전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번 찾아보니까 DC가 다이렉트 커넥트의 준말이랍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이제 뭐 직접적인, 뭐 직설적인, 맞나 모르겠,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게 뭐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이렉트고, 다이렉트에 이제 D 앞에 이제 그 첫 이제 D로 시작하잖아요. 스펠링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커런트가 제가 찾아봤는데, 물론 앞에 이제 C겠죠. 커런트니까. 그 뭐, 흐름, 무슨 기류, 흐름. 여기서 이제 전기에서는 전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이제 의미겠죠. 그래서 뭐, 흐름, 뭐 그런 뜻이랍니다. 어떤 기류, 흐름, 그런 의미래요. 커런트라는 의미가. 커런트. 그래서 다이렉트 커런트, 직설적인 움직임, 직접적인 움직임. 이제, 그래서 직류로 아주 잘 부합된 영어 단어죠. 그래서 다이렉트 커런트의 준말. 그래서 DC라고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DC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배터리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경우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들어가 보자면은, 이제 DC, 직류는 전기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한 방향으로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하가 이제 그러니까 전하의 움직임이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항상 한 방향으로만 회로가 움직이게끔 돼 있는 것이 직류라고 해요. 그 전하가 뭐냐면은 그 정기적인 성질을 가진 전자를 뜻해요. 전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전기에 대한 설명을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기는 어쨌든 자유전자의 움직임이다. 근데 전화 또 얘기가 길어지네.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하는 전자입니다. 전자인데, 모든 물질은 원자와 전자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음식이 됐든, 철이 됐든, 돌이 됐든, 모든 물질은 바닥까지 계속 내려가 보면은 원자와 전자로 모든 물질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도 그렇고요. 물도 그렇고, 모든 물질은 다 원자와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전자가 정기적인 특성을 띈 건 아니죠. 그렇겠죠? 모든 물질이 다 정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를 우리는 전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자의 어떻게 보면 전자인데 정기적인 성격이 띄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따로 전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전자의 아래 단계죠. 밑에 단계죠. 더 작은, 그걸 뭐라 그러나요? 소집합이죠. 전자보다 더 작은 개념인 겁니다. 뜻이. 전자인데, 이제 정기적인 특징을 띠는 경우의 전자를 우리는 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알갱이로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그 정기적인 특징을 띤 그 전자가 항상 그 알갱이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쪽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이제 직류 DC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특징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터리 이제 뭐라 그러나요? 자, 충전시킬 때, 스마트폰 충전시킬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돼지코에 꼽아서 이제 충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로, 뭐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휴대용 배터리 있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USB 같은 걸로 이제 뭐 C 타입이라든지 5핀 아니면 뭐 C타입, 뭐 애플용 무슨 그런 걸로 이렇게 하여튼 꼽아서 USB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따로 휴대용으로 이제 충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DC의 특징이 전압값이 굉장히 균일하답니다. 전압값이. 예를 들어서 5V의 전압값으로 그 압력으로, 그 힘으로 충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그 전압값이 떨어져서 충전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제 직류는 최대한 아주 안정적으로 마지막까지 5V의 힘으로 이제 계속 이제 충전을 할 수 이제 있게끔 그런 안정적인 전압값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게 있어요. 그 가전제품과 그 배터리 사이에 그 선이 길면 길수록 손실이 크답니다. 다시 말해서 뭘 충전을 시킬 때 그 선이, 충전할 수 있는 USB 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충전도 빨리 되고 더 힘이 좋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선이 예를 들어서 형방에 있는, 부모님 방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그런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를 꼽아서 방까지 십몇 미터를 끌어와서 내 방에서 꽂아 놓으면은 바로 옆에서 그냥 톡 꽂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 전압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안 좋겠죠. 손실이 크니까. 예,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보통, 더워. 잠시만요. 선풍기를 딴 데로 치워놨더니 아주 더워 죽겠네. 네. 그것이, 예, 직류의 단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류의 단점과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메 시원해. 어쩐지 덥다 했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교류는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AC라고 이제 표기가 되죠. AC.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코드 꼽아서 쓰는, 콘센트 이제 꼽아서 쓰는 그것이 이제 교류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한전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가전제품. 집에서 쓰는 다 가전제품 코드 꽂아서 쓰는 것이 이제 다 교류 아니겠습니까? 그 AC라고 표기가 되죠. 교류로 작동하는 그런 가전제품에는 이제 A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는 Alternating Current의 준말이라고 해요. Alternating이 이렇게 교차된다는 뜻이래요. 교차되고, 바뀌고, 교류, 교차되고, 교차라는 뜻이랍니다. Alternating이. current는 똑같은 이제 기류, 흐름이라는 뜻이겠고요. 그래서 교차되고, 바뀌고, 교류되고,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AC라고, Alternating Current. 이건 어제 알고 있으면 잘난 체 하기는 좋겠네요. AC는 Alternating Current, DC는 Direct Current. 이거의 준말이다. 이렇게 잘난 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집에서 쓰는 대부분의 유선 가전제품은 전부 다 이제 AC가 되겠죠.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는 보통 전압값이 높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것이 220V 아니겠어요? 220V. 전압값이 좀 더 높고요. 그 특징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수시로 바뀝니다. 이 전극이 이 극성을 띠잖아요. 모든 전기는 극성.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성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바뀌어요. 예, 수십 번씩 막 바뀐답니다. 그것이 보통 이제 보면은 그 가전제품의 그 AC 제품의 경우에는 그 옆에 헤르츠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HZ, 보통 HZ60 이라고 돼 있으면은 저는 이번에 좀 찾아봤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그 1초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이 바뀌는 횟수를 뜻하는 거랍니다. 예. 헤르츠라의 의미가 전기에서는. 그래서 뭐 설명으로는 헤르츠 60이라고, 그러니까 HZ 60이라고 돼 있으면은 뭐 설명드릴 거 좀 있나요, 여기? 여기 있다. 자, 이거 지금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제가 올해는 못 들고 있으니까, 그 윗부분, 어디야? 지금 마카펜 표시된 그 부분, 윗부분 보시면은, 여러분은 일시 정지해서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이제 마카펜 끝으로, 여러분 정지해서 보세요. 좀 더 내려야 되나? 이 끝쪽에 보시면은, 지금 뭐, 100에서 240V.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게 변압기 아니겠습니까? 변압기? 예, 이 안에 구리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게 변압기. 전압의 변화를 이제 잡아주는,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 변압기. 이게 변압기인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리 코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변압기 안에. 그래서 이거는 100에서 240V. 그 안에서 속해져 있는 변압을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압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110V.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220V를 쓰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110V를 쓰는 나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든지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변압기, 이 어댑터라고 하죠. 어댑터. 변압기. 변압기나 어댑터 같은 거야. 이게 어댑터 변압기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하려는 얘기가 있는 이제 50에서 60 헤르츠라고 돼 있어요. 헤르츠. HZ. 예. 이 헤르츠의 의미가 이제 1초에 이 극성이 60번을 바뀐다는 그 의미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의미가 있나 봐요. 그 전기쟁이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겠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도 몰랐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60Hz가 한쪽 극성마다 60번이랍니다. 그래서 끝내는 120번 바뀌는 거래예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속해 있는 설명이니까 그냥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그래서 형광등을 보면은 형광등이 막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것이 1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20번이 깜빡깜빡 하는 거랍니다. 우리 천정에 달려있는 옛날 형광등이 그게 다 이제 집에 있는 교류 AC로 움직이는 그런 형광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헤르츠를 설명하기 참 좋은 건가 봐요. 그것이 형광등이. 그래서 1초에 120번을 깜빡깜빡, 우리 눈에도 살짝 보이잖아요. 깜빡깜빡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헤르츠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돼지코를 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꼽든 뭐 어느 쪽으로 꼽아도, 그죠? 우리가 플러스로 꼽아야 될까 마이너스로 꼽아야 될까 그 걱정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걱정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대신 배터리로 움직이는 DC 전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터리를 잘못 방향으로 끼우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한 방향으로만 딱 흐르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히 배터리를 딱 장착을 해야지만 그 전자제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극을 바꿔서 해놓으면 우리가 못 쓰는 거잖아요. 왜냐 한쪽 방향으로만 딱 흐르게끔 가전제품을 만들어놨는데, 가전제품을. 그렇죠. 그래서 DC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꼽아야 되고, AC는 그 걱정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AC로 움직이는 그런 가전제품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구리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가전제품에. 다시 말해서 유선, 쓰기에는 무선이 편하지만 우리가 고물을 잡기에는, 고물을 하기에는 유선으로 하는 제품이 훨씬 더 우리가 고물 수율이 좋다. 이렇게 고물 쪽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설명이네요. 제가 좀 적어놨어요. 앞에 조금. 그래서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류의 장점은 멀리서 이렇게 끌어와도 우리가 뭡니까? 전선을 타고 엄청 멀리서 전기를 공급받잖아요. 그렇게 멀리서 와도 DC하고는 좀 다르게, 전압값의 손실이 좀 작답니다. 멀리서 와도.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직류와 교류의 이제 차이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찍었나요? 거의 한 25분 찍었네요. 25분 정도 찍었습니다. 아유, 더워. 지금 날씨가 많이 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DC와 AC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빨리 기판에 있는 그런 부품들, 그 부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 이제 그거를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끝낸 다음에 빨리 이 전기 카테고리를,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서 직류는 이제 DC라고 돼 있고 배터리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전극이 바뀌지 않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이제 그런 가전제품을 우리가 전기를 직류 DC라고 우리가 DC라고 하고, 그리고 AC 교류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돼지코를 꼽아서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수시로 바뀌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AC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열을 냈더니 덥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직류와 교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반장이었어요. 이반장이었어요. 양쪽 다 빠이.